자, 3월 말일날 발표한 그 재난지원금 관련 기사랑 현재 부동산 시장까지 쭉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난지원금 중산층이 사라졌다. 저는 이거 기사 나왔을 때 정말 황당했어요. 누가 달라 그랬나? 근데 소득 하위 70%의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그러니까 중산층이 사라진 거예요. 그쵸? 제가 뭐 상위 소득 상위 뭐 20% 이런 말은 들어봤지만 중산층도 없고 그냥 소득 하위 70%예요. 그러니까는 잘 살고 그러니까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과 아닐 사람을 우리나라 전 국민을 그냥 3대 7로 나눠버린 거죠. 뭐 누가 100만원 지원해달라 그랬나 이런 것도 아니고 아마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해외 못 나가서 그런 것 같아요. 해외에서 돈을 못 쓰니까 지원해도 우리나라에서만 이 돈이 도는 거니까는 밖으로 나갈 돈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선거와 더불어서 굉장히 선심을 쓰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걸 이렇게 지원금을 내더라도 국가적으로 누수가 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세계적인 교육이 없다 보니까는 해외를 못 나가잖아요. 해외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돈 주면 젊은 사람들 많이 나갈 수도 있었겠죠. 갑자기 생긴 돈이니까. 누가 달라 그러지도 않은데 갑자기 지원을 해주면 쓰지 않겠습니까? 딴 데 가서. 여하튼 간에. 그런데 뭐 우리가 봉이냐 정책 사각지대 맞벌이 부부의 눈물 뭐 여러가지 아마 다음 주까지 아마 안이 나올 겁니다. 재난지원금 8억대 집 있으면 못 받을 듯. 그래서 정부 관계자는 이 소득과 자산을 함께 따진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고 뭐 무조건 30%를 자른 후 뭐 소득을 따진다는 보장이 현재로서는 없다며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와 자산과 그리고 수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형평성 있게 판단을 해서 다음 주까지 어떻게 할지 확정을 짓겠다.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을 받을 사람과 안 받을 사람 30%, 받을 사람 70%, 중간이 없죠. 중산층이 마치 사라진 이 코로나발 중산층 부재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좀 황당한 일입니다. 정말로 우리나라 엄청나게 욕하다가 뭐 중국보다 더 심하게 우리나라를 교육을 막았었잖아요. 막 우리나라 사람들 오지 못하게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제는 막 칭찬들을 해요. 그쵸? 세계가 놀란 사재기 없는 한국 5가지가 있다 이러면서 외국과 비교한 사진도 나오고 미 유럽서는 제발 수출해달라. 이제 진단 키트를 빨리 좀 수출해달라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의 본보기가 돼가지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본보기가 돼서 외국에서 많이 배워가고 있는 이제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이게 그러니까 엉망인 거예요. 그냥 중산층도 없어진 것도 엉망이고 뭐 이랬다 저랬다가 오지 말라 그랬다가 수출해달라 그랬다가 한국에서 배워야 된다 그랬다가 한국은 막았다가 지금 엉망이죠.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동산도 뭐 시세가 결정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세라는 게 쭉 연결선에 뭐 만약에 10억, 10억 1000, 10억 2000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전고점은 11억이었는데 뭐 갑자기 이제 막 말도 안 되는 8억으로 떨어지는 이런 금액들이 거래가 되고 정말로 시세라는 게 아니라 정말 급한 사람과 그것을 사는 사람의 뭐 두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사연으로 마치 그걸 시세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참 지금은 시세가 없고 굉장히 그냥 난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럴 때는 결론을 내리거나 단정 짓거나 시세라거나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지금은 누구든지 간에 안 좋다 떨어진다라고 하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이 코로나가 있는데 좋아진다라고 말을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은 뭐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자영업자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금융부터 실물부터 다 망가진 상태에서 지금 오릅니다. 이거는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선 당연히 떨어진다. 이제 이게 떨어진다는 말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 말이죠. 하지만은 그래도 준비하고 오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위기 속에 전 세계가 공통적인 위기를 갖고 있고 공통적으로 극복하려는 명제가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노력이 이 극복하는 코로나보다는 훨씬 더 노력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런 큰 노력을 했을 경우에 코로나라는 사건이 사실 아주 크게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작은 부분일 수도 있고 이건 누구도 가늠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코로나에 의한 사태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다. 만약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것이 진정이 됐을 경우에 그 어마어마하게 쓴 부양책들이나 이 금액들은 돈 같은 경우는 남아있지 않겠냐라는 것을 걱정을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향후에 실물 경제에 얼마나 크게 또 작용을 하겠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지 지금 전세적인 위험이 겹친 상태에서 올라간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잘 새겨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현황을 보면 이 오늘 기사예요. 제가 강남 현장을 가가지고 강남 잠실을 가서 역삼동 잠실을 가서 그 현장 답사를 한 영상을 올린 적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말들도 많이 왔습니다. 뭐 짜고 치는 고수도비냐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평생 인터넷상에 숨어서 악성 댓글 달고 자기는 가난하게 살면서 가난을 표출 못하면서 가난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도 못하겠죠. 그렇게 자기 삶이 잘못됐으니까 그렇게 살면서 아마 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렇더라도 세상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아파트는 뭐니 해도 강남, 가격을 하락, 튼타, 상경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부동산이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망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또 망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잘 팔릴 수 있는 것 먼저 팔지 않나요? 그래서 그럴 때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면은 그런 것들을 금매로 처분하고 또 자본이 있는 사람은 그런 금매를 또 매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시세로 이어진다라기보다 점처럼 뭐 9억이 됐다 8억이 됐다가 갑자기 뭐 8억 5천이 됐다가 1000, 2000 단위가 아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의 어떤 격차를 벌인 금액으로서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시세라고 보긴 힘들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정고점을 넘는 건 당연히 힘들지만은 금매물들이 그래도 속속히 거래는 되고 있다라는 것이 뉴스로 오늘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하지만은 우리가 자산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매입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만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전세라는 것을 살게 되면 전세 이게 빌려 쓰게 되는 개념이죠. 집을 빌려 쓰게 될 경우에는 집 주인이 나한테 그 원금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원금을 보장받는 상품에 대해서 시세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집은 살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전세값이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집 주인들이 또 2년 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또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좋은 고가주택에는. 그러니까는 고가주택에 대한 전세, 좋은 지역의 고가주택 전세는 지금 품귀 현상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분양권 상태에 있어서도 지금 전세값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분양권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인데 지금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거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전세 품귀는 훨씬 더 지금 신축 대단지에서는 전세값 저렴, 통념을 깨고 치솟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하락하는 시장도 있지만은 어떤 보유의 가치가 하락하는데 이용의 가치는 증가를 하는 희한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용의 가치가 증가할 경우에 나중에 이용의 값이 보유의 값을 밀어 올리는 현상도 여러분들은 간과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수도권 집값 풍선 효과 뚜렷, 서울 누르자 인천 경기 폭등. 우리가 규제 풀이 지역들도 굉장히 많이 뜨고 있죠. 규제 풀이 지역들이 다 뜨고 있어요. 지금 규제를 안 받는 지역들도 뜨고 금융에 있어서 규제를 안 받는 9억 이하의 물건들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난국이더라도 우리가 당연히 집은 살아야 되는 필수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치품이 아닌 투자 상품이 아닌 주택들 위주로서는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고 불안한 시기에서 자기의 자본에 대해서 자본금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원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전세값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시장인데 이 시장들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경제에 대한 어떤 뿌리가 무너졌다기보다는 지금은 뿌리가 무너져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어떤
어떤 질병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뿌리 쪽으로 그 움직임이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약간 참 희한한 현상이긴 한데, 자,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런 것들은 뿌리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거는 금방 만약에 위험성이 제거가 된다면은, 이 많은 지금 자본과 이 많은 지금 어떤 규제 완화 정책들, 이런 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그 지금보다 아마 더 감당하지 못하는 시장이 올까봐 참 걱정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결론을 한번 내보면, 지금은 당연히 시세가 결정되는 시장은 아니에요. 시세가 결정되는 시장이 아니고, 그리고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단정 지을 시장도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발 지금 이 의료 위기죠, 사실. 이것 때문에 의료 위기가 경제 위기로 어떤 질병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는 이런 현 상황을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띄고 있고, 이 현상을 지금 제거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동일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면, 전반적으로 경제에 대한 메커니즘 자체가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금 똑같이 고민되는 부분들에 대한 똑같은 노력을 했을 경우에는, 좀 빨리 없어지지 않겠냐라고 감히 한번 생각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제거됐을 경우에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자, 경제에 대한 위기도 겪었고, 금융에 대한 위기도 겪었고, 세계 경제, 미국에 대한 금융 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되는 경우도 겪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로 인해서 잘못되는 경우도 겪었고, 그리고 진짜 질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잘못되는 것도 겪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다음에 시장이 튀어오르면은, 사람들은 내성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한테는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한번 오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을 겪는 1930년대 이후에 100년 만에 지금 처음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한번 바꾸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기간이 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어떤 기회를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 부동산이 오른다라는 얘기는 뭐 지금 당연히 말을 할 수 없는 거지만은, 이런 정책들과 자본들이 나중에 향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기회를 잡는, 항상 준비된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자,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고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좋게 봐주시고요. 계속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랑 같이 해주시면 제가 힘을 많이 내서 영상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